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는요, 항상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기관리 기술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고사성어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오늘 또 재미난 고사성어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구독 누르라고. 와. 중국 한나라가 세워질 때요, 항우와 유방 이야기는 중국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언뜻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때 유방에게는 매우 유능한 무장 한신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항우 쪽에 있던 무장인데요, 신분이 미천하다는 이유로 요직에 등용이 못 되다 보니까 나중에 유방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 한신이라는 무장과 얽힌 유명한 고사성어들이 있습니다. 토사구팽, 배수지진이라는 이런 고사성어들 분명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배수지진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한신이 유방의 군대를 이끌고 조나라를 칠 때였습니다. 이때 2만의 군사로 10배에 해당하는 20만의 대군사를 제압하는 대승리를 거둡니다. 게다가 이 2만의 군사는요, 원정의 와중에 중간중간 차출이 된 군사들도 같이 섞여 있어서 정예 병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군사들이었어요. 근데 이 배수지진이라는 병법을 사용해서 10배 이상의 아주 큰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배수지진, 물을 등지고 적과 싸우는 진법을 나타냅니다. 이제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진법. 그렇게 이 승리를 한 후에요, 이 한신의 부장들이 한신에게 이렇게 축하를 하면서 한편으로 의문을 품습니다. 이긴 건 너무 잘한 건데 어째서 물을 뒤에다 두고 전쟁을 치른 것인지 묻습니다. 부장들이 알고 있던 올바른 병법은 산을 뒤로 두고서 퇴로를 확보해 놓고 물을 바라보고 싸우는 게 가장 좋은 진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한신이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 군은 원정을 계속하여 보강한 군사들이 대부분이니 이들을 생지에 두었다면 그냥 흩어져 달아나 버렸을 것이요, 그래서 사지에다 몰아넣은 것 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만이라는 약간은 좀 오합지졸도 섞여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20만을 상대해야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한신은 자신의 군대를 더욱더 큰 사지에 몰아넣음으로써 완전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게끔, 자신의 이 가진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린 거죠. 자, 이걸 우리의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거라 전 생각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좀 믿지 않는 경향이 많거든요. 여러 군사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저 자신을 정의의 병력이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원정의 와중에 중간중간 마을에서 차출된 그런 약간 오합지졸의 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일을 정말 열심히 유지하는데도 약간 의지력이나 도끼 같은 것도 많이 부족하고 뭔가 한 가지를 꾸준히 하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전략이 매우 중요했어요. 이 배수지진, 이거를 현대의 용어로 바꿔보면요, 데드라인 만들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의무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학창시절에 평소에 공부하려고 하면 하루 1시간도 공부하기가 힘든데 시험 기간만 되면 하루 10시간 또 밤을 새가면서 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 두려움에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면서도 이 두려움만 잘 활용한다면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두려움의 수준을요, 너무 극상의 난이도로 잡아버리면 뇌가 완전히 압도당해 버려서 아예 포기해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난이도의 이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권력의 법칙, 인간 본성의 법칙, 마스터리의 법칙 같은 이런 대작들을 쓴 로버트 그린도요, 이 데드라인 설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은 우리의 정신 능력을 은밀하게 손상시킬 수도 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안도감은 주의력과 사고력을 분산시킨다. 집중력이 약해져서 두뇌가 최고조의 활동력에 돌입하기 어려워진다. 여러 아이디어들 간의 창의적인 연결도 일어나기 힘들다. 따라서 항상 완료 목표일이 필요하다. 마감일이 코앞이면 좌절감을 느끼며 헤매는 호사를 누릴 여유도 없다. 외부적 상황이 정해주는 목표일이 없다면 당신 스스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 목표가 없는 삶은요, 한가롭고 평화로운 삶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태가 너무 심해지면요, 오히려 권태와 지루함이 몰려오면서 삶의 의미 자체를 생각하기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목표는 우리 삶에 활기를 더해주고요, 내가 움직여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죠. 로버트 그린은요, 마스터리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 배수지진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죽음밖에 길이 없음을 아는 군사가 어찌 온 힘을 다해 싸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로버트 그린이 배수지진이라는 이 고사성어를 알고 이런 문장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안에 숨어있는 지혜를 꿰뚫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도 뭘 해야 할지 난감할 때는 좀 인생 노잼 시기가 다가올 때가 있는데요. 근데 반대로 원고 마감 시기가 오게 되고 유튜브 영상 업로드 약속 날짜가 다가오게 되고 이러면 발등에 불똥이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뭘 할까 고민할 생각도 없어지고요. 뭐 인생 노잼이다 이런 걸 감각할 여유도 없어지고요. 약간은 좀 스트레스 상태로 그냥 해야 돼요. 근데 이 순간을 참고 일단 이거를 해낸 그 다음에 막상 다 끝내고 나면요, 기대하지도 않았던 성취감이 몰려들면서 아, 이게 인생이 참 살만 나는 거구나, 이런 감정이 막 몰려오게 돼요. 참 인간이란 게 간사한 것 같습니다. 그쵸? 이런 배수지진의 업무 방식은요,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마감이 임박한 것 같은 위기 상황이 닥치면요, 자연스럽게 긴장감이 조성이 되고요, 뇌에서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주의력과 집중력이 높아져서요,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것도요, 영상 하나를 아무 제한 시간을 두지 않고 그냥 주제만 생각하고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대본 쓰는 것도 그냥 미뤄가면서 며칠씩 걸리게 되고요, 촬영하는데도 마음먹기까지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또 이걸 편집하는데도 한참이나 시간이 걸리곤 합니다. 근데 영상 마감 시간, 즉 데드라인을 확실히 정해놓고 대본 쓰기, 촬영, 각각 단계마다 마감 기한을 정해놓게 되면요, 이 일의 속도 자체가 달라져요. 아, 해야지 하는 이런 짜증나는 상태가 들 새도 없이요, 그냥 오전 중에 대본을 완성하고 오전 중에 촬영을 마치고 바로 편집에 들어가게 되는 아주 효율적인 일과가 진행됩니다. 배수지진, 내 뒤에다가 아예 그냥 빠지면 죽는다라는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걸 활용하는 것과 활용하지 않는 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미 생활 속에서 데드라인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건 언뜻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 필요성을 오늘 명확히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요, 이 배수지진 업무 방식은 단기적으로 사용하면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너무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우리 건강에도 약간 해가 될 수 있고 업무의 효율 또한 약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공포나 스트레스를 활용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으로 스스로를 계속 밀어붙이다 보면 번아웃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 명심하시면서 때로는 휴식을 주면서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약간의 이 데드라인을 설정을 해서 긴장감을 높여주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면서 삶을 균형 있게 이끌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 뿅! 뇌에서는 노르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